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시작 전에 상당히 좀 두려움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많았죠. 헝다 리스크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들을 오늘 그래도 한 1% 정도 약세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오늘 제가 볼 때는 증시 충격이 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도 한 0.4% 약세로 방어했고, 또 이제 코스닥 쪽은 1% 안짝으로 0.9% 정도 낙폭이 코스피보단 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양호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충격이 좀 없었다. 그리고 외국인은 기회로 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제목을 달았던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어떤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발동됐다든지 우려감들이 커졌을 때 외국인 수급이 크게 빠지는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보통 과거에 이제 항상 그래 왔고, 또 이번 헝다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었지만 결국 이제 오늘 큰 폭의 이제 순매수로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좀 기회로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죠. 마무리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완전히 엑소더스식으로 그냥 밀물 빠지듯 그냥 썰물 빠지듯 이제 나가는 그런 수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려움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공포를 가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도 같이 좀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마감 영상에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장세에 대한 어떤 전략 영상에서도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 저점 매수라든지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행 항공주가 시장에서도 이제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한 향후 이제 방역 완화하는 어떤 조치에 대한 어떤 조건들, 그리고 미국 이제 완화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행 항공주 한번 강세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장세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자세히 분석해서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장 마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0.4% 약세 마감했고요. 3127포인트.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오늘 어제 미국 시장도 이제 강세 마감했고, 아시아권 증시도 이제 오늘 굉장히 좋으면서 지수의 어떤 약세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잘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종목 수는 압도적이었어요. 하락 종목 수는 압도적이었지만 양봉으로 전환되거나 낙폭을 이제 상당히 줄인 종목들이 많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라 볼 수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어떤 섹터군으로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핵심적인 어떤 지수 주도형 어떤 업종이죠. 이쪽에서 순매수를 보였다는 게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0.94% 마이너스, 그리고 1036포인트 마감. 역시나 이제 코스피 시장과 다름없이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100여 종목. 상승 종목 수가 250여 종목. 하지만 양봉 전환이나 이제 낙폭을 줄인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무조건 던지겠다 이런 흐름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 사실상 이제 하락이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게 좀 저는 크게 두려움을 가질 포인트는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 5,500억을 외국인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2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이지만 그래도 순매수를 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700여 계약 정도 마이너스니까 큰 어떤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우려할 만한 충격 파동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아시아 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1%, 다우도 1%, 그리고
S&P도 거의 1%인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툭 밑으로 꺼질 수 있었던 그런 흐름에서 반등을 강하게 좀 만들어내면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근데 아직 저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의 이제 헝다 그 리스크 사태 자체가 아직 봉합됐다든지 중국 정부가 뭐 액션을 취해가지고 확실한 어떤 그 최종 어떤 대부제 역할을 뭐 보여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는 상존돼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흐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반등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0.67% 약세 마감했고, 홍콩은 0.98%, 1% 상승. 오늘 헝다그룹이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자는 이제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뉴스가 보도되면서 뭐 결국 이제 홍콩 증시를 좀 이제 반등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대만 증시 0.9% 플러스 마감. 대만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상해 증시도 0.38%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베트남도 이제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치솟지 않는 흐름이잖아요. 내려오면서 결국은 큰 어떤 시장 리스크, 뭐 시스템 리스크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이제 헝다 그룹의 주가입니다. 어제도 이제 보여드린 어떤 차트 모습이죠. 미리 이제 1년 넘게 줄줄 빠지면서 이런 어떤 파산 디폴트 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주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 오늘 보면 이제 16% 현재 급등하는 모습이네요. 거래량도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음봉이 아니라 반등을 해주는 흐름 속에서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술적으로 볼 때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엄청 크게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앞서 더 높았던 거래량이 앞서 또 있었고, 근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상승 이렇게 좀 나타난다는 거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서 좀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방향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최악의 어떤 국면을 지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연속 지속적으로 또 임팩트 있는 어떤 명분, 뭐 중국 정부의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 드릴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뭐 아시아권 증시, 미국 증시 이제 모두 충격 파동에서 좀 벗어나려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수급도 외국인 5,500억 순매수인데 2차전지,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운수창고, 통신 쪽으로도 오늘 2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요. 서비스 업종 쪽으로도 370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골고루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단행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오락문화 쪽, 통신방송 이런 쪽으로 이제 순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약 쪽으로도 한 200억 순매수, 의료정밀에서도 한 100억 정도. 그래서 낙폭과대한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좀 순매수하는 외국인의 어떤 모습, 수급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럼 시총 상위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0.26% 상승하면서 오늘 이제 수급도 보시면 아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 많이 매수했죠. 1,800억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기조 보십시오. 이제 8월 31일 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600억 순매수하고 그 뒤로 이제 꾸준하게 좀 이틀 제외하고는 이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좀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막 무작정 막 매도하던 일색이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섰다.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1.4% 밀렸고 오늘은 100억 정도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이버 뭐 임직원들이 이제 자사주 매수를 좀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오늘 좀 약세 마감됐고요. 외국인은 조금 매수했고 기관은 17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흐름. 수급이 아직 그렇게 좀 좋은 어떤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카카오가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카카오가 이제 3.7% 빠졌는데 카카오 빠지면 네이버도 갈 수가 없죠.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그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도 좀 아쉽지만 카카오 대비해서 좀 높은 밸류나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진 못하지만 어쨌든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뭐 지금 이렇게 좀 조정받고 약세인 부분은 좀 규제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네이버도 좀 같이 밀리는 어떤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바이오가 1.3% 약세. 오늘 셀트론 그룹주는 좋았지만 삼성바이오는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수급도 양쪽에서 좀 빠진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이제 오늘 강했습니다. 1,400억 순매수. 그래서 야 이거 추세 전환이야 하는 정도의 임팩트를 보인 모습이에요. 21선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 좀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강한 어떤 모습인데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GM 쪽에 대한 배터리 공급 재개가 됐다는 내용, 그리고 외국계 이제 증권사? 그쪽에서 이제 목표 주가 굉장히 크게 올렸더라고요. 134만원? 지금 가격 대비 이제 2배인데, 그 내용 이따가 체크해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그,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지금,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오늘 3.2% 상승했죠. 오늘 시초가는 4.1% 상승, 그리고 고가는 5.6% 상승. 어쨌든 이따가 이제 간략하게 또 짚어드리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시장이 좀 아쉽죠? 시장에 의거해서 조금, 음봉으로 좀 마감됐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음봉 생기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기회일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게, 결국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게 좀 연휴 기간 터졌고, 지금 또 장 마감하고 나서 아조비죠?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 CMO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시간에서 좀 반영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크게는 좀 반영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안에서 지금 이렇게 좀 박스권 이제 돌고 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이 좀 강력하고, 이번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대규모 미국 정부 이제 공급 계약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상 실적에도 이제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굉장히 좀 박스권 횡보,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반영되면서 주가에도 좀 상당히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게 이제 터지는 지점이 아마 이제 강력하게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시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시장에서 뭐 강력한 흐름, 그리고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다. 그래서 지수가 출렁일 때는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방어적인 어떤 측면에, 지수 방어적인 측면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그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이 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도 그냥 보합 정도였고요. 역시나 이제 오늘 경기 민감 섹터가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됐죠. 왜냐하면 중국 헝다 이슈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인 이슈니까요. 결국은 그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이런 것들이 건설 경기하고 좀 연결이 크다 보니까 센티멘트상의 어떤 내용이죠.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뭐 포스코 같은 기업에 대해서 4% 약세를 만들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오늘 뭐 철강 화학이나 이런 쪽은 건설 쪽도 같이 센티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GS건설 2.6% 밀렸죠. 그러니까 갭 하락에서 시작해서 오늘 약세로 마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일 것이다.
기회일 것이다. 건설 업종에 대해서 중국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은 사실상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도 2.8% 밀리면서 오늘 시초가가 이제 2% 약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헝다 사태가 철강, 화학, 조선, 건설 이 시클리컬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사이클에 조금 연결되는 그런 쪽의 섹터군이 오늘 개파락 시작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건설 업종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일 것이다는 이제 생각을 역시나 이제 계속 밝혀드립니다. DL건설도 1.6% 밀렸죠? 장 중에는 와 5%까지 밀렸었네요. 이런 것들은 딱 밑구리 잡아채면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오히려 이제 중소형 건설사는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았어요. 동부건설은 오늘 오히려 이제 2% 상승했고, 한진중공업 인수 완료를 했네요. 요 내용이 보다 더 이제, 왜냐면 한진중공업이 건설 부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시장 1위 업체로 군림했다. 공항 및 항만공사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저기 부울경 가면 한진중공업에 이제 그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센트레빌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서 수도권 지역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한진중공업은 그 해모로라는 이제 브랜드로 부울경에서 이제 높은 어떤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가 날 것이다,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부는 거죠. 그래서 동부건설도 좀 기대되는 그런 어떤 중소형 건설사. 그래서 오늘 중소형 건설사는 괜찮아요. 코오롱 글로벌도 이제 2.5% 상승하면서 시장 약세와 이제 무관하게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포트폴리오에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어떤 분들은 오늘 시장이 약세인가? 강한데 이렇게 좀 느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위드 코로나 여행 항공주라든지 혹은 이제 뭐 우주 항공 쪽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런 것들 들고 계셨던 분들은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느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도 굉장히 좋았어요. 세트레가이가 한 2.6%? 이렇게 좀 강한 흐름. 최근에 외국 기관이 좀 계속 순매수하는 기조죠. 그래서 10월 달은 우주 항공이 상당히 좀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즐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뭐 인텔라테크가 이제 부합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양봉 전환되면서 장중에 3.5%까지도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 보여줘. 야, 시총이 벌써 7천억이네요. 그래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5% 강세. 오늘 리포트가 몇 개 좀 나온 것 같아요. 키움증권 연구원님이 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이제 줄어든 걸로 전망된다. 하지만 뭐 실적보다는 뭐 모멘텀이잖아요. 지금 10월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한다면 엔진 기술력을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지금 누리호 발사의 관련주로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하죠. 엔진 이제 추진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사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0월에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항공우주도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존 블루 오리진과 얘기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중장기 이평선 지지를 최근에 좀 받아주는 형태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은 오늘 1%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추세가 우상향의 패턴, 중기 이평선 지지 이런 형태로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항공 우주산업 베팅하는 한화 시스템에서 제가 이제 뭐 한화 시스템은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고 분석도 많이 해드린 그런 대표적인 우주항공 UAM 관련주죠. 그래서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형주긴 하지만 제노코도 상장 이래로 이제 잘 제가 계속적으로 커버를 해드리는 중소형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인데요. 이런 기업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모멘텀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LG화학이 이제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 중에서 가장 강했고 8%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 카카오를 제낀 어떤 시총 수준이 됐는데 이거 영향으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7% 강세, 그리고 이제 LNF가 5.5% 강세. 그죠?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2차전지 기업들 굉장히 좀 강했고요. 뭐 약한 종목도 있었네요. 에코프로 이런 것들 좀 약했고, 첨보도 오늘 약간 약세.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LNF 정도가 강했네요. 보니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1.78% 강세 마감, 음목이라서 이제 좀 아쉽긴 합니다. 셀트론 제약이 이제 6.7% 강세, 오늘 장중에 9% 거의 10% 가까이 이제 상승했는데요. 탄력이 이제 강화됐죠. 셀트론 제약이 보다 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좋은 어떤 역할의 모습이 됐고, 오늘 백신 관련주들 좀 좋았습니다. 한국 BNC라든지 뭐 이런, 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 뭐 아이진이라든지 오늘 백신 관련주들이 좀 강했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셀트론의 그 이제 진단키트 그 계약 소식으로 저는 이거 짬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21% 상승 출발해서 상은 찍었네요. 상은 찍고 플러스 25%에 이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동물 실험 결과가 이제 조만간 발표된다는 이제 바이오 리더스가 18% 강하면서 이 백신 관련주들이 좀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이제 글로벌 지금 1위, 미국 1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 이렇게 버킨 스튜디오, 요거 이제 기업이 또 이제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의 이제 주인공이 이정재, 배우 이정재지 않습니까? 이정재 배우가 이제 속해 있는 그 소속사가 아티스트 컴퍼니인데, 그 회사에 이제 지분을 15% 보유한 대주주다, 버킷 스튜디오가. 그래서 야, 이거 아티스트 컴퍼니 요거 회사 만들 때 그때 뉴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두 배우가 친하다고 하잖아요. 이정재, 정우성. 그래서 함께 설립하는 그때 이제 뉴스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야, 이게 이렇게 또 버킷 스튜디오는 기업이 또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높은 가치를 아마 받게 되겠네요, 앞으로. 어쨌든 요 드라마가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끄는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은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주의가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지금은 좀 늦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시아나 항공 16% 급등하면서 오늘 항공주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고,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아요. 데브 시스터즈 같이 지금 국내에서 이제 쿠키런 킹덤 게임 흥행하고 나서 일본 진출해서 또 막 잭팟 터지고, 지금 글로벌 흥행을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굉장히 기대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게임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2조가 넘었는데요. 사실 작년 말 같은 경우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뭐 10,000원도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17만 원이니까 거진 뭐 20배 가까이 올라간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바이오주 이런 것들은 진짜 한번 제대로 터지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매력도 있다. 에어부상 19%. 오늘 항공주 굉장히 좋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이 위드 코로나 대표주들 이제 시장을 좀 압도하는 수익률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이제 3.79% 상승하면서 뭐 1등 주잖아요. 3.79%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으면서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수급도 오늘 기관이 100만 주 순매수, 외국인이 또 100만 주 각각 순매수하면서 뭐 완전히 그냥 수급으로도 압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제주항공도 3% 상승, 티웨이 항공도 3% 상승, 아시아나 16%, 에어부산 19%, 정말 급등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제 여행 관련주들 오늘 뭐 저는 1등주 투자에 좀
포커스를 두니까요. 하나투어가 2.6% 상승으로 역시나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오늘 같이 쌍끌이 순매수, 모두투어 5.3% 상승,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순매수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예감됐어요.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잖아요. 예. 연휴 끝나고 나서 이거 추세적으로 움직일 거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대표주, 결국 이제 여행 항공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첫날부터, 연휴 끝나고 첫날부터 전개되고 있다. 참 좋은 여행 4.7% 상승, 노랑풍선 4.7% 상승, 인터파크 3.4% 상승, 레드캡 투어가 2.4%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제 항공 여행주가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뭐 카지노도 당연히 이제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파라다이스 2% 상승, GKL 1.8% 상승, 롯데 관광개발 0.9% 상승, 강원랜드가 0.18% 상승으로 다 수급이 좋아요. 예, 뭐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 대표주들에 대해서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수급을 계속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초대형주들은 수급이 좀 빠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급의 이동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 돈은 그 무엇보다 빠르다. 네, 가장 빠르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명분이나 그 이유, 실적, 그런 거 이제 따라오는 거지. 가장 빠른 건 돈입니다. 돈부터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쪽에서 이제 뭐 콘텐츠 엔터 이런 쪽도 있잖아요. 이런 쪽도 이제 오늘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뭐 이렇게 관련주들이 뭐 쇼박스 이렇게 급등했지만, 그 외에 이제 종목들도 엔터나 이제 요즘 콘텐츠 쪽으로는 또 좋은 어떤 수급이 같이 유입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 섹터군이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었다. 이쪽에 대한 포트를 좀 갖고 있었으면 시장 약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제가 볼 땐 좀 추세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이제 정리를 해보면, LG화학이 1,600억으로 이제 단연 순매수 1위입니다. 셀트론이 730억 순매수, 대한항공이 이제 그 다음 700억,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670억이죠. 예.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0월달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그때는 이제 다 나와야죠. 그때 안 나오면 저는 일단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신작의 모멘텀으로 제가 볼 땐 시세가 이렇게 좀 방어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멘텀이 소멸되는 출시 직전이라든지 뭐 이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나와야 된다,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렇게 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떤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강요 드리는 게 전혀 아니라 제 생각이나 제 어떤 기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400억 정도 순매수, 오늘 2차전지 LG화학 덕분에 훈풍이 좀 수급적으로도 불었죠. 아시아나항공 340억, S오일이 230억,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SK텔레콤 역시나 이제 분할에 대한 어떤 이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보다 더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이제 플러스, 수급도 이제 좋았고요. 그 뒤로는 뭐 하나투어도 이제 오늘 수급 75억이면 좋은 어떤 수급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LNF가 이제 단연 1등 257억입니다. CJENM, 오늘 엔터 관련 주들이 그 오징어 게임 그 영향과 위드 코로나 영향을 같이 받은 것 같아요. A스토리도 역시 88억 순매수 들어왔고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80억, 시젠 72억. 그래서 진단키트가 또 죽진 않죠. 결국 이제 셀트론이 진단키트 대규모 공급 계약 맺은 거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의 어떤 시대는 진단키트도 꾸준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적이 완전 죽지는 않을 거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래서 시젠도 오늘 수급도 좋았고 2% 상승. NC캔 생명과학은 이제 대규모 유중을 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6% 출발을 했지만 7.4% 강세로 마감했고요. 글로벌 백신 생산 공급을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해서 오늘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의향서 체결을 통해서 뭐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예, 조금 제 기준에는 투자할 뭐랄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저게 이제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좀, 좀 이렇게 대규모 유증이라 좀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여행주 이제 모두 투어 65억 순매수, 그리고 중장기 평선 위에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강화되는 흐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투자하기에. 중장기 이평선 241, 480을 위에 있죠. 예, 위에 있는 애들이 투자하기에 좋다, 안정적이다. 예, 낮은 단계에서 막 있는 그런 게 안정적인 게 아니다.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종목분들은 이렇고요. 예. 오늘 SD 바이오 센서도 이제 3.4% 상승했네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참 나락으로 갈 것 같았던 SD 바이오 센서가 이게 4만 원까지도 밀렸는데 4만 원 대비 20% 올라온 거죠. 지금 5만 원이니까 거의. 그래서 참 시세가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은 수급적인 이유로도 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이제 이렇게 시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보호 예수가 대규모로 풀리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 지점까지는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투자에 참고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유만으로 빠진 것들은 또 이제 정말 뭐 호재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고 이제 이슈 점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뭐 밤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셀트론이 7,000억 넘는 대규모 신속 이제 항원 진단 키트를 미국 정부에 공급을 했다는 거는 이거 뭐 엄청난 기업들 틈바구니에서 따낸 거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품질, 생산, 공급 능력 이 모든 걸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글로벌적인 어떤 거래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걸로 이걸 레퍼런스 측면에서 평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맺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규모도 규모지만 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셀트론이 향후에 이제 빅파머로 올라서는데 뭐랄까 프리패스 코스를 밟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 계약이었고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휴마시스하고 공동 개발한 거죠.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대규모 공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급처로 이제 되면서 결국은 향후에 또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병처럼. 그런 과정에서 백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치료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진단키트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계약은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 그래서 계약 기간도 뭐 3년, 4년도 아닙니다. 내년 9월 16일입니다. 1년짜리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최대 7,3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번 계약이고 선정된 공급 업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는 게 의미가 큽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미 국방부 대규모 조달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이들을 제치고 최대 규모로 계약을 따낸 사례는 매우 드물다. 셀트론은 이번 입찰에 미국산 우선 구매법이 적용된 상황에서도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법은 미국 기업 제품 또는 미국 내 생산 제품에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으로 손꼽힌다. 이런 배경에서 기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급 계약은 주로 미국 일부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이 선점해왔다. 하지만 셀트론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가입국이라는 점에서
최소 입찰 요건을 충족해 입찰에 참여하게 됐으며 철저한 심사 끝에 한국 업체로는 최초로 미 국방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대규모 공급자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요, 미 국방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셀트론의 이제 품질 생산 공급 능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죠. 이미 이제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지난 4월에 이제 획득을 해서 뭐 품질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은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의미도 의미고 이제 평판도 이제 높아지는 거고, 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이렇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셀트론 관계자는 기준이 까다로운 미 국방부 조달 사업에 공급 업체로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셀트론의 기술력과 공급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번 공급 계약 이행에 집중해서 셀트론 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어떤 계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 뭐 여행 항공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 백신 접종 마친 외국인 대상으로 11월부터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막 지수가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헝다 리스크로. 근데 이제 항공주들은 굉장히 강했던 이유, 이런 이유였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앞으로는 어떤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수익률을 가르지, 이 시장은 안 좋아도 오르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 그런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풀기로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비슷한 조치들을 좀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이 관련주,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에게 훈풍이 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나 항공이 또 엄청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사이판 예약을 이제 열었는데 1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난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딱 이렇게 여행 상품을 오픈만 해도 뭐 이런 사태가 계속 매진이 될 거라는 거죠. 한정판처럼 매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여행 항공주들에 대해서, 야, 지금 뭐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아니죠. 뭐 내후년에 대한 실적을 당겨가지고 미리 아마 반영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소수의 이제 상위권 업체들이 이제 그 또 수익을 또 독차지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뭐 사이판 이런 지역, 뭐 환태평양, 이런 지역부터 아마 열리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이제 매진 사태, 이런 사태들이 이제 계속 아마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행 항공주에 대한 관심과 시세의 어떤 이런 상승 흐름이 조금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 업계 한 임원이 인터뷰에 응한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은 직원들 복귀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 이제 리오픈한다는 신호로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하루빨리 여행 심리가 올라와야 내년 초부터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노선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 걱정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노선에 대해서 운항 허가를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 관련주들을 그냥 뭐 미리 사는 거죠. 뭐 언제 완전히 오픈되거나 뭐 열릴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지만 뭐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수급에서 이런 관련주들을 계속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위드 코로나 결국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그 조치를 이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시점에 할 것인가가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좀 얘기를 했어요. 예, 중앙사고수습본부 여기에서 이제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를 전제로 달성 시기의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방역 완화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단은 이런 얘기죠. 이 위드 코로나 고거 결정은 그 백신 접종률만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전 국민 2차까지 완료한 거 기준이죠. 70% 접종을 했을 경우에 한번 그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 접종률이 전 국민 2차까지의 70%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좀 가까이 가게 되면 지금은 요 이제 2차까지 완료한 게 43%거든요. 1차는 71%예요. 그러니까 2차가 이게 한 65% 이렇게 올라오면 그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겠죠. 예, 위드 코로나 딱 뭐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9월 말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10월 달 중에 뭐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거나 이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백신의 접종률을 한번 보면서 이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은 움직이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LG화학이 뭐 초급등했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34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결국 이제 미국의 이제 운용사 번스타인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분이 너무 높은 할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이렇게 급등한 데 좀 영향을 미치긴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큰 영향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또 과도하게 또 지금 가격 대비 뭐 2배나 이렇게 제시하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뢰도 높은 어떤 그런 보고서 발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오르긴 했지만 LG화학도 어찌됐든 알짜배기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해서 이제 상장 올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LG화학이라는 기업이 되겠죠.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 체크 마지막은 우주항공 쪽입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들이 또 좋았는데요. 9월 말이죠. 10월이 좀 다가오고 있고, 국산화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달 21일 날 발사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뭐 문제 없이 요 날짜로 지금 이제 정해지는 어떤 것 같고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발사체를 갖고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공유를 안 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죠.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뭐 전략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쉽게 이제 얻어낼 수가 없는 기술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 2조 투입해서 10년 동안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내년 5월에는 위성을 싣고 2차에 이제 도전하게 되고요. 발사체. 아직 이제 정지 궤조나 이런 데 띄울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하게 되면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발사시킬 수 있으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쏴야 되잖아. 지금 위성을 쏘려면 그런 걸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2030년 달 착륙선 발사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 개발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주의 시작이죠. 우주 강국으로 가는 어떤 첫발이란 제목이 말 그대로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식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지점이 가장 기대 가치를 높이는 지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 관련 주들은 10월달 요 발사 시점 전후해 가지고 모멘텀이
기대감이 가장 증폭되는 지점에서 매도하는 게 이제 아마 깔끔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린 거죠. 아니면 정말 장기 투자고, 예, 그래서 그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면 그냥 뭐 진짜 3년, 5년 그냥 쭉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좀 사이클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오버슈팅하면 매도해서 차익 챙기고 또 나중에 낮은 지점에 또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모멘텀에서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고요. 어쨌든 다음 달 21일 날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관련된 모멘텀은 다음 달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어제 좀 연휴 끝나고 시장이 좀 큰 충격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좀 1%대 약세는 좀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오늘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잘 증시가 방어해줬고, 또 오히려 되려 외국인들은 대량 순매수를 통해서 기회로 본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뭐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보다 더 시장 대비 강한 흐름으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좀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뭐 섹터나 종목 단으로 기회는 계속 좀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부터 또 뭐 그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올 거다 뭐 이런 어떤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들이 좀 발생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은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보다 더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증시 성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서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 시장 대비 좀 굉장히 해피한 그런 시간들이 좀 될 거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시장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가장 부합되고 순응한다는 게 정말 그 심적으로도 불편해지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 2주 전이죠.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계속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수익률만 해서 좋고 깔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위드 코로나 얘기 전략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편입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나도 같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긴 연휴 이후 첫날이라서 좀 피로하죠. 저도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피로했던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가서 퇴근하고 푹 쉬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신박사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5,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